어디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인간과 동물의 공존. 두꺼운 거 저 뒤쪽에. 자, 5, 6, 7, 8 풀어보세요. 5, 6, 7, 8. 6이 어디 있어? 5, 6, 7, 8 풀어봐요. 5, 6, 7, 8. 음. 혹시 다 풀려 있니? 다 풀려 있어? 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거기 5번부터 볼게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길래 뭔가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자, 윗글과 자,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이게 보시면 먼저 봄이 보호자. 자, 봄이 보호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봄이 보호자에서 두 번째 줄. 자,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항상 들었거든요. 자, 여기다 밑줄 한번 치시고.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쭉 이어지고 그 마지막 봄이 보호자가 한 얘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저는 그날 바람이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조해 줄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용기 내서 자, 갖게 되었고, 학대받았던 봄이도 자, 데려왔어요.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와 비교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 정답 우리가 3번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될까? 동반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자, 동반자가 자, 눈에 들어간다.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 자,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 누구 나와? 피터 싱어 나오지. 자, 피터 싱어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두 글자? 고통이 떠올라야지. 그치? 고통. 피터 싱어 그러면 머릿속에 고통이 떠올라야 돼. 고통. 안 적혀있으면 다 적으셔야 돼. 알겠지? 다 적으면서 익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필기에서 가장 기본은 여기 없는데 선생님이 언급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적으셔야 돼. 알겠지? 국어는 이해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사실 국어 암기 과목이거든요. 국어 암기 과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어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필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있잖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잖아요. 그지? 학교 선생님이. 그지? 다 적어야 돼, 모두. 예쁘게 안 적어도 괜찮아. 그냥 학교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적혀 있어야 돼. 심지어 수업과 약간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안 적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잖아. 그 예까지 전부 다 적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수업 관련 예를 들고 그리고 그걸 관련 지어서 하기 때문에 딱 책의 텍스트에 없네.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게 없네. 근데 말로 하잖아. 그럼 무조건 다 적어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야.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 학원은 매년 저 영선이나 삼산 그리고 뭐 부광 늘 전교 1, 2등 애들이 늘 우리 학원에 있거든. 그 아이들 책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그냥 빼곡해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적어봐. 막 날아다녀. 근데 본인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필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진짜로. 그래서 교과서 자체가 굉장히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친구와 잘 나오지 않는 친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의 차이도 있겠으나 국어를 수학이나 영어 공부하는 것만큼만 하면 국어는 9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어 수학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국어가 적어요. 국어가 꽤 적어 본인이. 그래서 점수가 덜 나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잘 짜고 그리고 우선 국어 무조건 필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거기 필기돼 있고 어려운 걸 이해시키는 사람이야. 이해시키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이제 감독일 뿐이죠. 감독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또 많은 자료를 드리고 문제 풀고 나중에 선생님 따로 질문하면 선생님 또 받아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필기가 가장 핵심이다. 진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지. 그럼 필기를 막 하잖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봐. 한 30명 앉아있나 반에? 한 30명 앉아있지. 30명이 되게 신기하게 여기 있잖아. 그럼 30명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 안 보일 것 같잖아. 진짜 다 보여. 그래서 손 움직이는 거 얘가 내 수업에 집중하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전부 다 보여. 그러면 어떤 친구가 필기를 앞에서 앞이든 뒤든 진짜 필기하려면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친구를 기억해. 학교 선생님. 그 친구를 기억하고 나서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뭐 교무실에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 그 반에 그 앞에서 그 세 번째 앉은 친구 그 누구죠? 이렇게. 그거 누굽니다. 그 친구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하면 담임이 어떻게 줄 것 같아? 여러분들은 학생부 되게 중요하잖아. 정시를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보통 요즘 자퇴하는 애들 많은 것 같은데 바보죠. 자퇴하는 순간 40만 명과 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학생부도 들어가. 이제 정시에는 학생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이렇게 써주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담임은 학생부를 한 친구를 막 2장 3장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담임이 그냥 한 5, 6줄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학생부는요 사감이 들어가.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지? 뭐야? 수행평가.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사견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 비슷하게 해도 얘가 좀 예뻐 보이잖아? 그러면 얘는 감점 안 시키고 얘는 감점 시킵니다. 나 아닐 줄 알았거든? 아닐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첫 번째, 학교 선생님 만나면 무조건 인사 잘하라. 이게 무조건 핵심이라 그랬어. 인사 무조건 잘해야 돼. 인사 부끄러워도 그냥 크게 하셔야 돼.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하지마. 그래도 만날 때마다 계속 안녕하세요. 그럼 각인이 되는 거야. 인사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점수가 50% 받고 들어가. 나중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부 중요하니까 되게 중요하겠지, 그지?
인사 첫 번째. 두 번째 뭐? 필기 열심히 하세요. 그 두 가지만 잘해도 돼. 그 두 가지만 잘해도 학생분들이 잘 나올 거야. 진짜 사견 들어갑니다. 100% 들어갑니다. 또 선생님 또 아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잖아. 다 얘기해.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학생보고 오면 이제 항의할 수 있잖아. 항의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의 못하게끔 그들만의 은어로서 표현한답니다. 평소에 얘는 호기심이 많아. 야, 되게 좋은 말 같잖아. 그지? 그럼 그들 사이에서 은어는 뭐냐면 입학사정관이 얘는 집중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는 괜찮아. 학원에 선생님들께 다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 내가 무슨 선생이야. 선생 학교 있는 양반이 선생이고 나는 지식을 파는 장사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내가 선생 역할을 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 대학 가기 위해서는 저기 어디야? 학교에서 인사 잘하고 필기 잘하면 잘 나온다. 알겠죠? 명심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먼 훗날 약 8월 말에서 9월 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고3들 같은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데 그때 잘해주느냐 잘해주지 않느냐가 거기서 달려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대학 그 목표줄을 누가 가지고 있어? 담임이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물론 그때는 선생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때는 상담을 이렇게 해라 라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해 가죠? 그래서 그래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키워드 자 3번에 동반자 피터 싱어 그럼 머릿속에 고통 나와야 되고요. 1번에 패션 패션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패션은 무조건 부정. 그렇지. 이 키워드만 잡아주면 돼. 그렇지. 자 그럼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패션 나왔죠? 동그라미 4번에 패션 나오면 어디에 밑줄 칠까? 오른쪽에. 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 밑줄 쳐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본주의 이전에 사고 파는 것. 맞습니까? 그죠? 자 패션은 자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실용적이고 자 현실적인 건 자본주의 이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 됐죠? 자 반려견 훈련사는 자 보미 보호자가 봄이나 바람이와 소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자, 이거 되게 웃기죠? 자, 소유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소유는 마이너스. 됐죠? 마이너스. 봄이 보호자는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는 마이너스니? 자, 이렇게 묶고 있는 거니까. 자, 틀린 겁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기억과 니은의 자, 견해차입니다. 자, 기억. 에리 프롬. 거기 보일 거예요. 자, 위치 빨리 갈 수 있어야 돼. 에리 프롬.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구나. 그치?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에리 프롬. 그러면 소유.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프롬. 그럼 소유. 소유. 자, 그리고 니은은 뭘까요? 니은은 피터 싱어. 자, 싱어니까 고통스럽게 노래하는구나 라고 생각. 피 터지게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야. 됐지? 피터 싱어. 자, 그럼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기억은 소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고통이니까 동물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 그치? 됐지?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왜냐면 거기 우리 니은 한번 볼까? 피터 싱어 봐봐.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 자, 그런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동일한 권리, 고통. 그 권리가 뭐야? 도덕적 권리.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7번. 자, 윗글의 필자가 예상한 반론과 자, 이에 대한 자, 반박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자, 3번입니다. 반론과 재반박이었어요. 자, 반론 보니까 과거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어. 그렇지? 오늘날 반려동물의 상품화는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야. 반박 어떻게 하니? 옛날에 뭐였어? 실용적이었어. 그렇지. 아까 우리 계속 언급한 부분 있죠? 자본주의 이전에는 실용적이었고 그럼 현재는 뭐야?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 두 글자. 이응, 이응.
이윤, 그렇지, 이윤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에는 실용적이었어. 자, 바로 이제 재반박 부분이야. 이 재반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장이죠. 필자의 주장인데, 자,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전에는 뭐니? 자, 이전에는, 자, 실용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 자, 그런데 자본주의 이후. 자, 이후에는, 그렇지, 이윤이야. 둘의 공통점 뭐야? 사고 파는 건 맞아요. 그죠? 사고 파는 건 맞는데 이전에는 실용적 현실적이었고 하지만 이후에는 돈 때문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럼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힐 거예요. 돈 때문이야.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키워드. 자, 반론. 그렇지. 자본주의. 자, 옛날에도 사고 팔았어. 자, 반박. 옛날에는 실용적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이윤이야. 알겠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정답을 3번 고르실 수 있어요. 자, 8번 갈게요. 자, 필자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자, 논증 방식이 자, 모두 포함된 문장으로 자,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공장식 축산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동물을 자, 단순한 식량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왜냐하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논증이야. 논증. 여기서 얘기하는 건 논증을 얘기하는 거야. 주장을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철학자 에리 프롬. 그렇지? 자, 에리 프롬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소유. 그렇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리고 여기 뭐야? 인용 출처. 그렇죠? 인용 출처. 논증. 그래서 늘 읽을 때 뭐뭐 때문이다. 됐죠? 자, 다시 갈게요. 공장식 축산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동물을 단순한 식량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왜냐하면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관계가 모든 것을 죽은 것처럼 변형시킨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인용 출처는 근거로 많이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논증 방식은 주장과 근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왜 틀렸나 보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 1번. 자, 1번에는 뭐가 틀렸을까? 두 번째 줄 봐봐. 피터 싱어는 밑줄 쳐봐.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법적 권리야? 도덕적 권리야? 법적 권리야? 도덕적 권리야? 도덕적 권리지, 그치? 그러니까 법적 권리가 틀린 거야. 좋은 선지야. 이런 선지는. 좋은 선지. 법적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권리. 그러면 법적 권리가 있으면 동물에게도 뭐 해줘야 돼? 주민등록증 자 발행해줘야 돼. 그렇지? 그게 바로 법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 에리 프롬 자분이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처럼 변형시킨다고 자 주장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없었지. 그치?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피터 싱어는 뭐야? 피 터지게 노래하니까 피가 터져. 뭐? 고통. 그런데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니? 고통이 아니라 이성 얘기 나왔지.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자, 5번 보니까 반려동물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동물을 보호할 도덕적 의무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제 벌어진 일이야. 그제. 이거 대박이야, 대박. 갑자기 생각났는데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없구나. 강아지 키운다 그러지, 그지? 이게 복선이 암시.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제 이제 곤이랑 이제 수용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딱 타는데 여기 앞에 그 물이 이거 뭐라고 하지? 앞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고양이 발자국이 2개씩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곤이하고 나하고 이야 우리 축복받았다. 이 차가 간택받다니 막 이러면서 막 농담하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야? 금요일 밤이지. 금요일 밤 쌤이 집에 11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밤. 수업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내렸어. 그래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턱시도 고양이라고 아나요? 까맣고 여기 배만 하얗네. 그 고양이가 저기 딱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한 이만해.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길 가다 인사 한번 해줘야죠. 선생님 인사성이 밝으니까. 안녕! 그러고 가는데 이놈이 다가오는 거야. 보통 도망가잖아.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멈칫했어. 계속 울어. 그래가지고 혹시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그러면 얘가 도와달라고 한다면 얘가 가다가 쓰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가고 나한테 계속 와. 그러더니 여기 그 발 있잖아요? 발에다 지 몸을 문대.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얘 왜 그러지? 그리고 나서 쌤이 이제 지하철에 올라갔어. 외면하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쌤이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그 현관 있잖아요. 1층. 비밀번호를 띠디디디 눌렀어. 이게 열렸거든? 쥐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나가야지. 그래서, 나가야지. 근데 안 나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뭐 하는 놈이야?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눌렀어.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와서 열렸어. 내가 탔거든? 한참 보더니, 다칠 때 지도 타. 나 여기서 경악했잖아. 보통 엘리베이터 안 타거든요? 그래서, 심죽중까지 갔어. 얘 계속 서 있고. 서 있고. 그리고 잠깐 와서 여기 또 발에다 몸 문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었는데 얘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진짜 같이 살게 됐어. 같이 살게 돼가지고, 막 먼지 엄청 많았거든?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뭐, 딱 봐도 유기묘야. 그렇잖아. 그래서, 얘 뭐지? 그래가지고 얘를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막 뿌렸어. 왜냐면 난 모르니까. 모르잖아. 물을 막 뿌렸더니 흙탕물이 막 나오는 거야. 막 흙탕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야옹야옹 가만히 있어. 막 해가지고 이제, 근데 집에 고양이 샴푸가 없으니까 인간 샴푸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이게 흙탕물 나온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갖다 놨죠.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빨리 챗GPT한테 막 물어봤어요. 야,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고양이가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때 챗GPT가 형님이 간택 받은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화장실이라며. 고양이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대. 없거든. 집에 뭐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보니까 큰 프라이팬이 있는 거야. 프라이팬 큰 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근데 모래가 없으니까 보니까 이제 휴지를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올려놓으래. 그래서 해놨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번 올려놓고 했더니 거기다는 안 하더라고. 근데 이놈이 이제 이러고 있다가 집에 참치캔이 있었어. 사람 참치캔. 근데 그거 먹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모르지. 그래서 했어. 근데 얘가 그걸 다 먹었어. 그리고 물을 갖다 놨거든. 근데 물을 만약 이거를 다 마셨어. 순간 되게 울컥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유기묘야. 100% 유기묘인데 얘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안에서 있다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지. 하필 이제 그게 나였던 거고. 그러니까 지가 딱 봤을 때 저놈 참 만만해 보이는데 그리고 나한테 온 것 같아. 그래서 결국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어제죠.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여기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막 샀어요. 모래도 사고 이거 사고 이제 오늘 캣타워 옵니다. 그래서 사고 뭐 사고 사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 아침에 사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 봐야 되는데 결국 못 봤거든. 얘 들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우선 첫 번째 2살이래. 애가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이고 수컷이고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대. 귀가 잘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이거 100% 유기묘라고. 근데 얘가 되게 온순해. 되게 온순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도 지었죠. 로치. 이름이 로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이제 옆에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돈 많이 깨졌습니다. 병원비만 한 20만 원 가까이 깨진 것 같은데 이것저것들 그 귀 진드기가 많아서 그것도 해줘야 되고 막 엑스레이 찍고 선생님도 아직 건강검진 못 받았거든. 근데 얘 건강검진 내가 해주고 이제 막 사료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또 가야 되거든요. 귀 치료해야 돼서 아이고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다가 이제 목욕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감이 안 와서 보니까 요 뒷건물에 고양이 미용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래서 지금 졸지에 식구 하나가 늘었어요. 고양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 강의 우리들은 지금 알 거야. 옛날부터 고양이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강제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잘생겼습니다. 얘가 잘생겼어. 그래서 완전 까만색에 여기만 하얀 줄만 쫙 이렇게 있어요. 그거 되게 순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자, 됐습니다. 자, 90, 11번은 안 풀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럼 12번부터 안 풀려 있죠. 쌤이 다 풀어오라 그랬니? 쌤이 다 풀어오라 그랬어? 자, 거기 볼게요. 자, 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를 늘 살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위치를 가서 이 단락만 봐도 뭔 얘기지?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 정도로 많이 봐야 돼. 이 단락만 봐도 뭔 얘기지? 그리고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풀어왔으니까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러면 몇 번을 정리해야 돼? 1번, 2번, 3번, 5번을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정답이 4번이니까 1, 2, 3, 5를 정리해야 돼. 자, 1번. 불법으로 유통된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가 40.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국내의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 유통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이 문제.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펫숍이 성행 중이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4번 선지가 조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유기견 보호소의 입양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자, 보호소의 입양 절차.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 여기 가 한번 가볍게 한번 보자. 가만.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해외 각국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 자, 국내에서도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 하지만 여전히 밑줄쳐.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펫숍이 성업 중. 그래서 그 밑에 줄 뭐가 눈에 들어와? 강아지들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 그렇죠? 여기에 밑줄. 불법 유통 밑줄. 이렇게 가져야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무조건 부정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읽어야 돼. 자,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된 반려견, 반려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정식으로 수입 생산된 반려견, 반려묘가, 요것도 꽤 있다. 하지만 얼마 차이? 14만 차이.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읽어야 돼. 가장 두드러진 거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정식으로는 요 정도 됐는데, 판매된 게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14만 마리는 뭐야? 불법 유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부정적으로 읽어. 자, 2022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은 밑줄 쭉 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10마리 중 4마리가 불법 번식으로 유통. 그렇지. 왜? 정식으로 수입된 건 이 정도인데 판매된 건 훨씬 더 많아. 그럼 나머지 그 차이는 뭐야? 불법으로 유통됐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어디 보셔야 되냐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펫숍이 사라지는 추세. 자, 밑줄죠? 해외에서는 펫숍이 사라지는 추세. 자, 그리고 밑으로, 자, 저기, 미국은 펫숍 판매를 금지. 그 다음에 밑에 수많은 나라들은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 뭘 통한? 펫숍을 통한. 그러나 유기견 보호소 입양도, 자, 절차와 요건이, 자, 까다롭습니다.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금전과 시간 여유가 있는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니, 없니?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은 있는데, 자, 12번 문제 4번 선지 봐. 그래서 국내 유통 방향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거 되게 좋은 선지야. 해외 유기견 보호소의 입양 조치 요건이 까다로워.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유통 방향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이해가죠? 되게 좋은 선지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선지입니다. 자, 13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자, 읽은 감상을, 자, 서술한 것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뭐니? 인간중심주의, 종차별주의야. 그지? 데카르트 나오면 인간중심주의입니다. 데카르트 인간중심주의. 그럼 밑에 피터싱어는 뭐예요? 고통, 도덕적 권리. 이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겠지. 그지? 데카르트, 근대 철학자, 인간중심주의. 종차별주의. 자, 그런데 피터싱어는, 자, 도덕적 권리, 고통. 그래서 기철이가 그렇습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자, 사고 파는 물건, 그렇지? 철수, 자, 피터싱어, 동물권 주장학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니까, 데카르트는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 맞고요? 자, 4번이 영어, 피터싱어는 동물도 삶의 주체라고 여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자, 생활환경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자, 그 다음 5번에, 니은, 피터싱어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관리가 뭐야 갑자기? 이 얘기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A의 의미를, 자, 서술한 것은, 그러면 나의 A를 한번 보자. 구조다. 그렇지? 이 부분이죠? 구조다. 구조다. 자, 이건 적절한 것만 치고 넘어갑니다. 보호자는 돈을 주고 샀지만, 자, 펫숍에 갇혀있는 강아지를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끊고, 자, 애완에서 반려로 의미가 변화한 것처럼 구조는 인식의 확장이다. 그렇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에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뭐죠? 육류산업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가에서 주장한 몇 가지가 좀 중요해. 가에서 주장한 몇 가지. 자, 보세요.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주 주장하는 반론은, 그렇지, 나왔지?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먹었어. 하지만 그럼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실은 뭐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지?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게.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안 하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육류 산업이, 그치, 수많은 문제들을, 자,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달라기 밑에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육류에서. 자, 그러면 15번에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니까 정답 몇 번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1번이 눈에 들어와야 돼. 동물은 인간보다 낮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16번.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가 나왔습니다. 다. 거기 다 눈으로 우리가 보시면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예요.
그쵸? 딱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16번의 정답은 5번이거든요. 5번.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법률 제정 활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법률 제정 활동 이제 안 하고 동물권 하자. 이게 선지 5번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법률 지정하지 않고 동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왜냐면 다의 밑에 세 번째 줄. 이유, 자, 밑줄 쳐.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거 동그라미 1번.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별개로 뒤에 뭐니? 동물권에 관한 논의. 동그라미 2번.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 견해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바른 것만 봅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피터 시거는 고통,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해. 뭐? 도덕적 권리, 동물권. 그리고 자, 많은 사람은 자, 이성이나 자, 언어를 기준으로 자, 다르다고 하는데 피터 싱어는 고통이니까 같아.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40분.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8번. 자, 마에 나타난 자, 필자의 생각을 자,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 공존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인간 중심 사고 버려야 된다. 그렇지? 인간 중심 사고 X. 자, 이게 눈에 들어오면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19번. 논지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반론과 재반론. 그죠? 반론과 재반박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늘.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반론과 재반박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윗글의 제목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소유 버려야 돼. 그렇지. 이것만 잡아야 돼. 키워드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 쉴게요. 우리 오늘 모의고사 풀어야 돼.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본 거 있죠? 선생님이 프린트 다 준비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할 겁니다.